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죠.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부터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이슈는 윤리감찰 1호 불명예의 주인공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16일 윤리감찰단을 출범을 했는데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죠. 이상직 의원과 또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첫 조사 대상에 이제 회부를 했어요. 예, 그 윤리감찰 1호라는 이제 불명예의 주인공이 된 것인데요. 그렇네요. 일단 민주당에서 이번에 출범한 윤리감찰단은 자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원,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비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이제 소위 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에 해부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돌출 행보 속에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까지 겹쳐 이런 대형 악재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이낙연 대표의 정치력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인데요. 윤리감찰단은 민주당이 원래 없던 제도입니다. 아, 원래 없던 제도예요? 예, 이를 새로 만들어서 현역 의원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니 당내외에 이제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는 이제 이낙연 대표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표 공수처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제는 화려하게 출범을 했는데 예. 만약 윤리감찰의 결과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다면 오히려 이 대표의 혁신적 이미지가 퇴색되면서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 있고요. 예. 그에 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낙연표 민주당의 자기 혁신 사례로 당내 기강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해찬 전 대표 때 이해찬 전 대표는 이제 윤미향 그리고 이상직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당내 함구령을 내리면서 침묵으로 일관을 했는데 이낙연 대표는 이들 의원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찬 전 대표와 달리 이낙연 대표는 대권주자입니다. 대권주자는 당심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심을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민심을 얻으면 당심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민심에 따라 물의를 일으킨 소속 의원들에게 감경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대권주자냐 아니냐의 차이 때문이고요. 예. 특히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대주주입니다. 그렇죠. 현재 이스타항공은 이 체불 임금만 250억 원이고 600명 정도의 그 근로자에게 정리해고 통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예. 특히 고용보험금 5억 원을 체납해서 근로자들이 정부 고용지원금도 못 받고 있는데요. 200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이 의원이 5억 원의 사제 출연을 거부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또한 이스타항공은 2015년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 설립 과정에서 불거진 이 편법증여 의혹도 있는데요. 당시 26세인 딸과 16세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이 이스타홀딩스가 아무런 사업 실적도 없이 100억 원을 차입해서 이스타항공 지분 68%를 매입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 측에서 적절한 해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정의당이 지목을 하면은 낙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5일에 이상직 의원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을 해서 책임을 규명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밝혔어요. 예, 정의당의 이제 데스노트에 올라간 건데요. 네. 사실상 이상직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대량 해고 사태를 일으키고 현 정부의 주요 가치인 이 공정을 훼손하는 불법 증여 의혹까지 벌어져서 사실상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역시 이 의원에 대해서는 손절하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의원. 김홍걸 의원에 대한 이 부동산 의혹 역시 윤리감찰에 이제 회부가 됐습니다. 예, 김 의원의 경우에는 후보 재산 신고 당시에는 주택 4채 중
12억 상당의 강동구 아파트 한 채를 누락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2016년엔 연달아 아파트 세 채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투기 논란까지 일어났는데요. 돈이 많네요, 이분이. 예, 또한 최근에는 이 다주택 논란이 일자 한 10억 원 상당의 이제 강남구 1원동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걸 처분한 게 아니라 차남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려져서 또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김홍걸 의원이 2016년 1월에 그 입당 당시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상징적이고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던 분이에요. 김홍걸 의원이. 예.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과거 박지원 현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옛 동교동계 인사들이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이제 국민의당 창당 대열에 합류하면서 소위 안철수 대표와 문 대통령 중 누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통이냐라는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였습니다. 예. 결국 호남의 지지를 두고 싸울 때였죠. 예. 그렇기에 DJ 3남인 이 김 의원의 합류는 문 대통령의 큰 보탬이 된 거고 그래서 상징적이고 소중한 분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에는 이복 두 명의 형제보다 그 이복 형제 두 명이 그 아버지인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모진 고문을 당해왔음에 비해 그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화의 상징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한 최근엔 동교동 사저와 또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원을 놓고 이복형인 김웅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결국 지금의 논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김 의원 역시 소중하고 상징적이고 이런 걸 불문하고 손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손절 또 나옵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 횡령, 또 배임, 또 주운 사기 등 혐의가 많아요. 8개 혐의로 기소된 그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시켰어요. 예. 이로써 윤 의원의 경우에는 당원으로서 행사하는 투표권 이건 정지됐지만 당직은 유지됐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됐습니다.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거는 과거 그 부동산 투기 논란만으로 탈당 조치된 양정숙 의원의 사례를 볼 때 이번에 너무 좀 이렇게 좀 무디게 무디게 좀 징계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좀 평가도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뭐 지켜보죠, 뭐. 예. 예. 자, 다음 이슈 가보죠. 예, 다음 이슈는 선을 넘는 의원들입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즉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이런 그 안중근 의사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그 휴가 특혜 의혹을 이 안중근 의사의 이 말에 빗대서 좀 언급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예, 결국 뭐 사과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사안이 또 참 이런 사안을 갖고 평론을 하는 것도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이렇게 언급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최근 보면은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민주당 일부의 의원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은 이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약간 좀 진영 논리에 매몰된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감싸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이 검찰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자꾸 너무 오버스럽고 과다 충성스러운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오히려 여론의 반발을 부를 뿐인데 참 좀 너무 선을 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더불어서 어제 그 16일 국회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쿠데타 발언 때문에 또 파행이 됐었죠. 예, 이 역시 추 장관 지키기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홍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런 게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쿠데타라고 하면 이제 12.12 군사반란, 5.16 쿠데타가 있는데 사실 지금 국회의원 중에 그때 쿠데타에 가담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국회의원 예. 모두들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럼에도 추장관을 지키고자 갑자기 동료 의원들을 향해 이 선거를 통해 당선된 동료 의원들을 향해 구테타 세력이라고 공격을 한 건데요. 정치인은 이 반응을 잘해야 성공합니다. 예. 여론의 분위기를 읽고 이에 잘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추의원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 역시도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보이는 반응은 상식이 어긋납니다. 추의원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 선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나오고 구테타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 정치가 60년대로 후퇴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됩니다. 후퇴. 그러니까 매년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언론을 예. 통해서도 이제 저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후퇴를 했다면 지금 도대체 어느 시대인지 예, 참 정치하시는 분들 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